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힌 호남과 서울 경기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 잇따라 승리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정 후보가 막판 대역전을 위해서는 최종 득표율의 30%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에게 20%포인트 격차로 압승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는 오늘 오후 최종 결정되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분석과 전망 이동우 해설위원실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전당대회 마지막 경선 서울 경기 지역 김민석 후보가 0.38%포인트 차이로 이렇게 신승을 했는데 초박빙 신승을 거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앞서 호남에서는 이제 김민석 후보가 이제 대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이제 호남에서는 당정 일체감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김민석 후보에게 몰표를 줬지만 이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개혁성에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이제 앞서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평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언론 개혁이라든지 사법 개혁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선명성을 상당히 좀 중시했다. 이런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요. 또 호남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당청 엇박자가 일어날 경우에는 800조 원에 이르는 메가 프로젝트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무려 25%포인트 차이의 대승을 김민석 후보에게 안겨준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이제 그래픽 화면에서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김민석 후보가 이제 누적으로 49.91%, 정청래 후보가 41.51%, 두 후보 차이는 이제 8.4%포인트 차이거든요.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김민석 후보에게 이제 표를 몰아준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총리 출신이다. 뭐 이런 어떤 인식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엇박자가 좀 일부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아무래도 특히 이제 호남을 중심으로 좀 열세를 보였던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 경기에서 0.38% 차이 이제 신승을 이제 거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민석 후보가 대단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면서 7분 응선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오후 대의원 투표와 이제 국민 여론 조사 결과를 합산해서 당선자가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되지 않습니까?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민석 후보가 뭐 여러 가지로 좀 유리한 그런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표 자리를 이제 거머쥐기 직전까지 와 있다. 이렇게 이제 풀이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전체 투표의 30%를 차지하는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만일 이제 정청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20%포인트 이상 김민석 후보에게 앞선다면 대역전극을 벌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픽 보면서 이제 설명하겠는데요. 당대표 적합도로 보면 이제 예전에 했던 여론조사입니다만 정청래 후보가 이제 일반 국민한테는 좀 앞서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서고 있거든요. 민주당과 무당층을 합친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후보가 앞서거나 뭐 호각지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오늘 온라인으로 조사하는 17,000명에 달하는 이제 대의원 투표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유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의원들은 이제 대부분 국회의원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 또 지방의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권파인 김민석 후보 지지세가 훨씬 앞선다는 분석이 이제 지배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도입된 이제 선호투표제도 김민석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그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과반호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3위가 되는 이제 송영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송영길 후보에게 이제 1차 투표를 한 사람들이 2차 투표에서 이제 누구를 찍었느냐 이거를 이제 보고 2차 투표에서 만약에 이 김민석 후보를 찍었으면 이제 김민석 후보에게 그 표를 전해주는 거고요. 정청래 후보를 찍었으면 이제 정청래 후보에게 표를 전해주는 것이 이제 선호투표제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송 후보 같은 경우는 정청래 후보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친명계 후보를 이제 공공연하게 피력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송 후보 표의 2순위 투표는 대부분 김민석 후보를 찍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당권 레이스 초반에는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다 이런 분석도 제법 있었는데 이게 경선이 진행이 될수록 김민석 후보 쪽으로 좀 무게추가 옮겨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이건 아무래도 이제 김민석 후보 측에서 이번 선거를 친명 대 반명의 어떤 그 선거 구도로 간 것이 그러한 전략이 상당히 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이제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제 김민석 후보가 당청 관계 안정론을 내세우면서 정 후보를 반 이재명 후보로 규정한 것이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김 후보는 이제 전당대회 내내 정청래 후보가 대표했던 지난 1년 동안에 정치적 논란의 소재였던 이른바 명청대전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왔거든요. 여기에 이제 송영길 후보가 또 정 후보를 상대로 반명 형태를 보인 후보를 응징해야 한다면서 협공을 벌인 점도 김민석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그렇게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누적 득표율 8.58%를 기록한 이제 송영길 후보가 전대 기간 내내 정청래 때리기에 주력하면서 친명 대 친청 대결 구도가 강화된 측면이 여러 가지로 이제 아무래도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하게 이제 작용한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죽하면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속어로 다구리를 당한다, 즉 뭐 몰매를 맞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억울함을 이제 표시하면서 이제 동정표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김 후보 측은 이제 선호 투표제에 따른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이제 과반 승리를 거두는 것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당원 투표에서 과반에 육박하는 이미 득표를 했고요. 또 친명계 국회의원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의원 투표에서도 오늘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정 후보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발표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에서 대역전을 이뤄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5명도 지금 관심사인데요. 최민희 후보와 박선원 후보의 1차 대결 구도도 그렇고 또 5위도 정말 치열하지 않습니까? 최고위 구성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현재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이제 친청계가 3명이고요. 친명계가 2명으로 이제 친청계가 좀 더 이제 유리한 뭐 그런 구도를 지금 선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최고위원 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최민희, 박선원, 서미와 이성윤, 한민수 후보 5위까지 이제 당선권이니까요. 이렇게 5명인데 이 가운데 최민희 후보와 이성윤 후보, 한민수 후보는 친청계고요. 박선원, 서미화 후보는 친명계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친청계 후보들이 이제 서울, 경기 투표에서 나란히 1, 2, 3위를 기록하면서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최종 순위 변동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1위인 그 최 후보와 2위인 박 후보의 누적 득표율 격차는 이거 보시면 0.31%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어제까지 이제 박 후보가 1위였는데 서울 경기 투표에서 순위가 이제 뒤바뀐 것인데요. 1위를 차지한 후보가 맡는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2년간 차기 대표 이제 바로 옆에 서는 자리인 만큼 친명계와 친청계 간 쟁탈전이 치열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최고위원 자리인 이제 5위를 두고서도 이제 화면을 보시겠지만 친청계와 친명계 후보들이 이제 각추천을 벌이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성윤 후보가 13.94%, 한민수 후보 13.77%, 김영 후보 13.62% 아주 나란히 이제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미의 김영 후보는 후보 사퇴를 선언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영 후보를 이제 지지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지 않습니까? 김영, 인미의 김영 후보 다 이제 친명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여론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원조 친명인 김영 후보가 당선권이 이제 5위 밖으로 밀려난 상황에서 이제 이 친명인 인미의 김영 후보가 이제 사퇴하면서 지지를 한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이제 그거는 좀 오늘 좀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풀이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친명계 후보들은 좀 지명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청계 후보는 지명도가 좀 높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에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친청계 후보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원 5명 중에 친명계가 2명이 될 것이냐 3명이 될 것이냐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수석 최고위원 1위가 누가 되느냐도 중요한 게 지금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친청계 최민희 의원이 지금 1위 중인데 또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은 지금 원팀 화합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정치권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각자 이제 계파가 있기는 합니다만 만약 이제 대표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위원 구도가 딱 형성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친청계 그 최고위원이라 할지라도
아주 그냥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런 것이 이제 정치권의 이제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화합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만약 김민석 후보가 이제 당대표가 되고 친청계가 이제 두세 명 최고위원회에 입성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집권당에서 이제 당대표나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최고위원이 되고 나면 이제 당청 화합과 당의 단계를 위해서 했을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쳐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게다가 이제 당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선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명계인 한병도 원내대표까지 포함하면 당 지도부는 명실상부하게 친명계가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게다가 이제 현 당 지도부가 사실상 2028년 총선에 공천권을 쥐게 되는데요. 아무리 최고위원이라 하더라도 당 지도부와 일부러 갈등을 빚는 일은 지양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갈등 상황이 이어진다면 차기 총선 공천에서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친청계 최고위원들도 상당히 자제하면서 화합과 공존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이 경선 과정에서 거친 발언들이 또 오가고 계파 갈등도 격화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흥행 면에서 관심 끌기 효과 확실했다는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뭐 상당히 좀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긴 했습니다만 또 역설적으로 또 흥행 면에서는 또 굉장히 성공한 것이거든요. 또 각 지역마다 또 1위, 2위가 막 바뀌고 또 최고위원들도 막 혼전이 이제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상당히 흥행에서는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쥐는 여당 대표를 선출하는데 어떻게 이제 조용하게 전당대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뭐 신천지 개입 논란부터 또 뭐 배신 트라우마, 뭐 스토커 발언, 또 뭐 붕어 IQ냐, 뭐 이런 다양한 이슈가 이제 공격 대상으로 나왔던 것인데요. 또 전당대회에 나왔던 이제 누가 민주당의 뿌리냐, 적통성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제 결국 각종 말말하고 이제 날선 공격이 이어졌고 일부 비방전에 대해서 이제 고소 고발을 예고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이 정도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뭐 일종의 양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이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겠는데요. 이 같은 이제 시끄러움과 소동 등이 벌어졌지만 결국 컨벤션 효과 때문에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3.3%포인트 전주에 비해서 올랐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전주에 비해서 4.5%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컨벤션 효과가 있었던 것이고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이제 이 징계 정국이다 보니까 당 내용이 깊어지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영화 오디세이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은 그 당내 경선 방식과 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민주당은 다이나믹하고 극적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짜여진 가품 같다 이렇게 이제 호평을 하기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신천지 신도들이 개입된 이제 국민의힘의 신천지 신도들이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경선에 이제 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떨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떨어진 적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아쉬움과 이제 뒤끝이 남아있는 듯한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번 전당대회 거치면서 뭐 ABC론, 뭐 재건축론, 필패론 정말 다양한 발언이 하나하나 파장을 낳지 않았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강성 지지층이 이제 전청래 후보를 지지를 하면서 좀 전당대회 표심에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워낙 갈등의 골이 깊다 보니까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 공천에서 배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당이 좀 분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이제 분리되기는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여당 강성 지지층에 이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의 스탠스에 따라서 강성 지지층이 정청래 후보를 이제 상당히 지지를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수도권 권리당원들이 이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다 보니까 이제 0.38%포인트 차이에 박빙 승부가 펼쳐진 것이라는 이제 그런 분석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 직격탄을 내지는 유시민 작가와 달리 김어준 씨는 이제 다소 애매한 스탠스로 이제 바뀌기도 했어요. 특히 이제 유시민 작가는 소위 ABC론 등을 펼치면서 이제 자신들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적통임을 은근히 이제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이제 고전을 하고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당론이 정치권에서 이제 일부 회자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친노 친문 세력하고 조국 혁신당 등이 합쳐서 총선 전에 이제 새로운 정당을 만들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이 이제 점쳐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치는 이제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가능하고 또 정치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제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분당할 것이다. 그런 그 가설은 상당히 현 상황에서는 뭐 좀 이루어지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면 결론이 나는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